후유증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분이 신장 침범일 텐데요.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 치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소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치료를 서두르면 어떤 병이든 치료가 잘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자반증 역시 발병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나 아이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반복적인 재발을 경험했던 경우에서는 치료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경한의원 유승선 원장, 김예리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반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반증의 경과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자반증이 아직 양의학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분야기는 하지만 사실 한의학에서는 자반증에 대한 연구나 기록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한의학에서는 자반증을 포도역이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붉은 반점을 의미하는 자반이라는 명칭은 물론 근육 사이에 피멍이 든다는 의미로 기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점이 발생했다고 하여 발반, 혈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증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연구해 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명시대의 피부과 전문의서인 외과 정종, 그리고 청시대의 국가주도로 만들어진 의서인 의종근감에서도 자반증은 포도역이라는 병명으로서 매우 자세하게 그 증상과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의학적으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왔던 질환입니다. 저희 논문에 보면 자반증이 발병하고 나서 저희 병원 내원 전까지 걸렸던 시간이 환자분마다 다소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경우에는 발병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로 내원하셨던 경우도 있고요. 길게는 한 달 후 혹은 2달 이후까지 자반증이 진정이 안 돼서 지켜보다가 내원을 하신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내원하신 케이스에서 보면 특징적인 게 중간에 자반이 마치 진정되는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하고, 복통과 같은 동반 증상 역시 악화와 호전을 계속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병 초기에는 자반이 갑자기 좋아지면 다 나은 건가 싶어 하기도 하시지만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라도 처음의 자반보다 더욱더 심하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환자분들께서 내원하시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중간에 소실된 듯해서 괜찮겠거니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 뒤에 다시 올라오더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오길 반복하다 보면 종국에는 호전되지 않고 계속 심해지기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몸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완벽하게 치료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자반은 신출 기모란 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반점이 다 소실되었다가도 갑자기 감기 기운이 생기거나 혹은 과로를 조금만 하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도 자반이 몇 배로 심해지기도 하고 없어진 줄 알았던 복통도 다시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반증이 오르내리면서 오래 겪게 되면 신장에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게 됩니다. 또 질환이 만성화되면서 자반증 정도가 심해지니까 치료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이 지체 없이 빨라야 합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간혹 병원에서 치료 없이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참 답답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이는 자반증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데 왜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볼까요? 이유는 현재까지 자반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외국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반증이 아직까지 발병률이 낮은 질환이다 보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치료약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치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반증이 몇 년 이상 지속하게 되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어릴 때 발생한 자반증이 성인이 돼서까지도 지속되어 내원하시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발병 후 3에서 6개월 이후에 자반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치료되기가 쉽지 않은 만성화 질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욱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이 되었다면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반증을 오래 앓을수록 신장 염증의 발병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반증의 한 증상으로서 또 합병증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분이 신장 침범일 텐데요.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 치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소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말씀처럼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장 침범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반증이 생기는 이유는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IgA와 같은 면역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관벽에 작용하여 혈관에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 면역 물질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서 걸러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장에 부담이 생겨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이 생긴 신장은 혈액과 단백질이 걸러 우리 몸으로 돌려보내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체외로 배출하게 되면서 혈뇨나 단백뇨가 검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변 검사를 통해 자반이 신장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반증을 오래 앓을수록 신장에 생기는 부담이 커지면서 신장 염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신장 침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또 질환이 만성화되면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치료까지의 시간이 어떠한 이유로라도 지체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자반증이 있는 경우 단순한 휴식을 취한다든가 하며 지켜보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반이 1, 2주 더 지속되는 동안 신장에도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만성화되면 치료하기에도 치료하는 입장은 물론 부모나 아이들에게도 더욱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반이 없어져도 6개월에 한 번씩 2년 동안은 소변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반증을 경험했다면 그간의 자반이 신장에 짧게는 한두 달 후, 길게는 1, 2년 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소변 검사까지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동안 경험했던 자반이 향후 2년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반을 오래 앓으시는 상황은 반드시 피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단순히 지켜보면서 호전되기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은 문제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원장님, 앞서 음어로 진단했던 우리 아이들 어떻게 치료했을지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음어 상태가 자반 발병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음어로 생긴 허화를 식혀주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음을 보충해주는 보험 치료를 병행하였고요. 또 혈관 밖으로 혈액이 분출되는 상태이므로 지혈하는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네, 조금 쉽게 풀자면 자반증의 원인이 되었던 음허한 상태를 개선하고 또 음허한 상태로 인해 생겼던 열을 식혀주는 근본적인 측면의 치료를 했습니다. 동시에 혈액이 더 이상 출혈되지 않도록 현재 증상을 눌러주는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원장님, 이런 치료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렸었죠? 네, 아이의 면역력 상태마다 달랐지만 대부분 20일에서 28일 정도를 지나면서 증상이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중간에 감기로 인해서 한 달을 넘긴 케이스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잘 진정되었고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회복이 잘 되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아무래도 초기에 치료를 서두르면 어떤 병이든 치료가 잘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자반증 역시 발병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나 아이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반복적인 재발을 경험했던 경우에서는 치료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자반증의 경과와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반증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식생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